음악이 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해. 전 세계 가나들 통로 음악 세계 몸 전부 다 달라도 상관없어. 노래하며 춤추며 모두 다 웃어. 행정사 왕초보를 위한 실전 인허가 따라하기 제1부. 인허가의 기초 개념과 행정 절차 중 오늘 시간은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에 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청담김범 기행정사입니다. 왕초보 행정사 여러분들을 위해 개발행위 인허가 따라하기 실전 길라잡이 강의를 총 52회에 걸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제1부 인허가의 기초 개념과 행정 절차 중 1-2장 인허가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초보 행정사 여러분, 인허가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 복잡하고 방대한 법령의 세계, 1시간 안에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허가는 행정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자 우리 의뢰인들의 사업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인허가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을 명확히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은 우리 행정사에게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허가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을 알아야 할까요? 단순히 의뢰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허가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재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이 법적 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필요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초보 행정사님들, 지금부터 인허가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역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허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법령들이 관련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허가는 특정 행위를 하거나 특정 사업을 영위할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승인 등 다양한 형태로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허가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즉,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그 법률이 위임한 바에 따라 발령된 명령이나 조례, 규칙 등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므로 행정기관이 어떤 행위를 국민에게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률 유보의 원칙이며 인허가 또한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활동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대원칙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치주의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허가의 종류는 그 범위와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열기 위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공장을 짓기 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설립 승인,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등 셀 수 없이 많은 인허가가 존재합니다. 이 모든 인허가는 각기 다른 개별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는 개별 법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품을 제조,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각의 인허가에는 그 고유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개별 법률이 존재하며 이 법률들이 인허가 권한과 절차,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법률 외에도 인허가 절차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절차법은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신청과 처리, 공청회,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행정절차법은
인허가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 서류 보완 요청, 거부 사유 통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기본 원칙과 제도를 규정하여 행정 전반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행정의 합법성, 예측 가능성, 신뢰보호, 비례의 원칙 등 행정의 일반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는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과 같은 법률들은 의뢰인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이며,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우리 행정사는 의뢰인이 이러한 구제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법들은 개별 법률들이 미처 규정하지 못한 부분이나 모든 행정행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함으로써 인허가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인허가 업무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적 원칙과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될 인허가 관련 법령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은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행정규칙인 고시, 훈령, 예규 등을 통합하여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령 정보의 허브입니다. AI 로봇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 검색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일상적인 질문으로도 원하는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허가라고만 검색해도 관련 법령들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이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령의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고, 특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세부적인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는 것입니다. 최신 법령의 개정 상황이나 시행 예정인 법령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항상 이곳을 즐겨찾기에 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법령은 수시로 개정된다는 점입니다. 어제까지 적용되던 법률이 오늘 새로운 조항으로 바뀌거나 시행령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개정 이력이나 최신 개정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님들의 실수를 줄이고 의뢰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특정 분야의 인허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면 해당 분야의 주무부처 웹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관련 인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웹사이트를, 금융 관련 인허가는 금융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법규, 규정, 고시, 공고, 훈령 등 다양한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무부처 웹사이트에서는 법령 정보 외에도 관련 정책 동향, 가이드라인, 해석 사례 등 실무에 유용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의 문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법령의 나열을 넘어 해당 법령이 어떤 배경에서 제정되었고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한다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식품위생법의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법령 변화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의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초보 행정사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허가 의제란 어떤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그와 관련된 다른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스톱 서비스를 법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에 필요한 도로 점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인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돕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십 개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과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 개선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 의제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의제되는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요건을 한 번에 검토하고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비할 경우 주된 인허가 자체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된 인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지만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의제되는 도로 점용 허가의 요건, 즉 도로 점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거나 도로 점용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 등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 미충족 시에도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점을 명심하고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는 인허가 의제가 단순한 절차 간소화를 넘어 의제되는 인허가의 본질적인 요건, 심사까지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사님들은 인허가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의제되는 개별 인허가의 법적 요건들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된 인허가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의제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더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된 인허가 신청 전에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인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인허가 지연을 방지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유의해야 할 점들을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법령 정보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제 확인한 법령이 오늘 개정될 수 있고 새로운 해석이나 판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거나 기존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의뢰인의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뀌어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법령 개정 소식을 접했을 때는 단순히 개정되었다는 사실만을 아는 것을 넘어 어떤 부분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배경과 의도까지 파악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법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법령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그 해석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법조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길러집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관련 세미나나 교육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특히 판례의 동향이나 유권 해석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법령의 문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판례나 유권 해석을 통해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행정사들에게 법령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이자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실무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법령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인허가 업무는 서류 준비, 행정기관과의 소통, 민원인의 상황 파악 등 다양한 실무적 역량을 요구합니다.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고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하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더욱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모든 법령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복잡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우리 행정사 스스로의 역량을 보완하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또한 다른 행정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동료 행정사들과의 협업은 서로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인허가 업무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초보 행정사님들, 오늘 우리는 인허가의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 그리고 인허가 의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인허가 업무에 대한 법적 이해를 높이고 실무에서 마주할 다양한 상황에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인허가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인허가의 기초 개념과 개발행위 인허가의 중요성, 대상, 기준, 그리고 법적 근거와 관련 법령에 대하여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인허가 개념이 이제는 좀 더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다가오셨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이 실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훌륭한 행정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심층적인 내용으로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등록, 사전 검토에 대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실전 강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